1차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강연을 제가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연할 주제는 바로 이제 경제학입니다. 바로 이제 요즘 시대에 흔히 말하는 이제 AI,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연 AI가 이제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목은 그냥 뭐 구상하게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음악 듣다가 음악 제목을 따온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은 제목이 AI Kill the Labor Economics라는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크게 말할 주제는 지금 세 가지인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토피아적 상상으로 따졌을 때 이제 AI가 이제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간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과거에도 지금에도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종말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제 AI가 완전히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있는 세계인데 과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AI 시대에 이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즉 이제 경제 구조의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기계를 100%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혹은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초이스라는 항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결론과 전망인데, 결론과 전망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예측지 못하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등장이 우리 인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짓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고한 도서인데요. 이번에 제가 참고한 책은 이제 로저 부틀의 이제 더 AI 이코노미라는 책인데, 이 책이랑 이제 그 외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제 경제학과의 김영식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쓰는 이제 AI 시대 미래의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강연을 제작하게 됐고요. 먼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이제 AI and Labor, 대량 실업의 시대가 도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디스토피아를 상상을 합니다. 이제 경제학자인 이제 허버트 사이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모든 노동자의 일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말한 거냐면 이게 1966년에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계가 이제 20년 만에 인간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전부터 내섰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세웠던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맥킨지라는 한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2030년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과연 인간의 일자리는 얼마나 대체될 것인가, 이로 인해서 최대 실업자는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최대 실업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억 7,500만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없어지는 일자리는 약 8억 개까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최대치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인간은 굉장히 아무런 사회를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즉 이제 AI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시간을 완전히 파괴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8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에 등장한 거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타임지는 이제 1983년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올해의 인물로 뽑은 건데요. 타임지는 이제 82년도에 올해의 인물을 컴퓨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즉 인간의 사무직은 없어지고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즉 이제 모든 일은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80년대에 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직업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많은 직업이 없어졌다면 우리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이 미국에서 80년대 나왔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업률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레드라는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이제
실업률 보고서인데요. 이걸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실업률이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 202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잠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쇼크 시대에 이제 경제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라고는 이제 설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 이외에 또 맥킨지는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개인용 컴퓨터는 많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타이피스트라는 직업 대표적으로 없어진 게 이제 속기사, 타이피스트라는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뭐 그 외에 많은 직업이 없어졌는데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무직이 없어졌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맥킨지에 의하면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 인해서 1180만 개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어진 일자리도 많지만 그만큼 생기는 일자리도 많았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이제 AI 시대는 그렇다면 AI 시대는 진짜로 이제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기술 속도가 빠른데 기술이 발전하는 질이 다른데 과연 AI 시대는 인간의 노동 시장 완전히 없앨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미국에 의하면은 미국의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440만 명의 이제 트럭 운전사를 해고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을 양성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어요. 즉 이제 운전사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세웠는데 과연 이제 이런 실업 증상이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비록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만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던가 혹은 이제 상황에 맞는 그런 교통설계 기술자라던가 혹은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데 운전이 이제 취미가 되면서 그 운전을 이제 취미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라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제원 혹은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로봇 윤리학자 등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팬텀 모터라는 이제 한 기업에서는 이런 긴급 도로공사 악천후에서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원격 제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제 원격 제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이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가 실제적으로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 예측치에 따르면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일부 일자리는 이제 계속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고용 시장 예측을 보면은 2017년에는 이제 57만 2천 명을 이제 고용한다고 돼 있지만은 2027년에는 오히려 그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많은 실업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고용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노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즉 새롭게 이제 적응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이제 순환의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고용 서비스 업체인 이제 로버트 워터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완전히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성의 영역이라던가 사람을 돌보는 직업, 즉 이제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걸 우리는 언급할 수 있는데 AI가 이런 심리적인 것을 대변하는 것에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업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그런 협상 전문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직무들은 이제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했던 예시처럼 이제 기술의 혁신에 맞는 이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로버트 워터스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시대 아까 다시 맥킨지로 돌아가 보죠. 맥킨지는 이제 8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의 최대 추정치는 8억 9천만 개를 예측을 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읽고 있는 일자리보다는 즉 이제 새로 생기는 그런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AI 시대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디스토피아처럼 이렇게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I 시대 때 이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요. 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래 시대에는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요. 모든 이제 공장, 이제 모든 이제 노동은 이제 기계를 100%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망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계를 100% 선택할 수 있느냐인 거죠. 즉, 인간을 이제 모두 실업자로 내버릴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제 구조를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좀 경제적인 걸 다 뺐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는 어쨌든 간에 총수요, 이제 수요와 생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즉 이제 인간이 그만큼 수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야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환 구조에 따라서 이제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수요의 감소라는 것은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실업인데요. 바로 실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기업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불황의 흔한 구조인데, 즉 이제 총수요의 감소는 이제 이건 대표적인 문장인데, 총수요의 감소는 이제 경제 지표의 감소로 이어지고 심해질 경우에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인간의 실업 문제가 그렇다면 자유로울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이제 인간이 대량 실업에 몰리게 된다면 로봇에게도 그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거죠. 로봇은 결국에는 로봇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공장과 이제 회사가 될 텐데, 이제 만약에 인간의 실업이 내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장은 그런 비용에 대한 감당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이로 인해서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제 또한 이제 인간은 적응한다는 문장을 썼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따졌을 때 그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를.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경제 정책,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이제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졌던 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발전된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그에 맞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늘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고용 정책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항상 늘 노력했다. 즉 인간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적응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즉 이제 AI 시대에도 결국에는 인간과 기계는 공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크게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시대의 경제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좀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기술 독점의 문제라던가 기술 숙련도에 따른 불평등 확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새로운 직업은 생기고, 그렇다 해서 고용은 이루어지지만은 그에 부차적으로 따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술 숙련도가 더욱적으로 이제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좀 상황에 따라서 일부 노동자들은 이제 도태되고, 혹은 일부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아까 보여줬던 로저 버틀의 AI 경제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고요. 다음으로 기술 독점의 문제에도 최근에 기사에서 소수의 기업이 이제 많은 부를 좀 점령하는 불평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직업에 맞는 이제 교육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우리가 그만큼 개발을 해야 되고, AI 시대와 인공지능에 맞는 그런 시대에 맞는 기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일과 여가 시간의 선택이라는 걸 적었는데, 보통 기술의 발전은 이제 인간의 여가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의 시간은 줄어들고, 여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는가, 커리어 개발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가 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라던가 그런 기술 개발, 그런 교육에 대한 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권장이냐 규제냐라는 걸 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라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뛰어넘는 좀 초지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것을 해킹 등으로 인해서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술을 우리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느냐, 마냥 수혜자를 볼 수 있느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과제도 최근 들어서 지금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로봇이 완전히 이제 반복 노동자를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조세는 이제 근로세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근로세를 이제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제 로봇도 이제 그 노동자처럼 마찬가지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엔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다양하게 좀 제시되고 있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실업자들에 대해서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재훈련, 재교육, 즉 국가가 전면적으로 교육에 완전히 개입을 해서 그런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훈련,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기술 결합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갈아엎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좀 기술 시대에 가까운 교육에 맞춰서 이제 교육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도 있고, 권장과 규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로봇 윤리학자라고 아까 그 직업을 봤듯이 법률이라던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유해성 여부 판단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의 범위를 좀 규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윤리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최근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간이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즉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우리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시기는 2030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은 이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7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새로운 커리어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새 시대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와 이제 경제 주체의 역할이 되겠죠.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은 어떤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또 이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새 시대에 제기되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개개인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특이점이라는 것인데요.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는 책을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2050년까지 컴퓨터 한 대가 모든 인간의 뇌를 합친 처리 능력과 맞먹을 것이다. 라는 이제 레이 커즈와일 말도 있고, 그리고 유명하죠.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제 말했던 것은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인류가 AI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도 있죠. 즉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금 보편적인 현재 기술 발전 속도에 의거해서 그렇게 전망을 내세운 것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치 못하는 기술의 무한적인 성장, 갑자기 급격한 성장,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급격한 성장, 즉 초지능이 발달했을 때의 특이점이 이제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현재 기술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예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극단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특히 더 그렇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제 예측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불확실하다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특이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준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기술 속도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AI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